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21일 화폐 개혁 때문에 부동산 핵폭발 이런 식의 판치는 가짜 뉴스, 화폐 단위 바뀐다, 빨리 집 사라 이러면서 좀더 유튜브에도 봐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많이 좀 이렇게 횡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사를 매일 뉴스에서 특집으로 좀 다루는 것 같아서 하나도 한번 빠지지 않고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리디노메이션 공포 확산에 한국은행 긴급 진원해서 한국은행 리디노메이션을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기자들과 만나 한원 화폐 단위 변경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금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한데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리디노메이션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은은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청와대가 이번 정권에서 화폐 단위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다. 곳곳에서 퍼지는 리디노메이션의 논란에 당국에 적극적으로 진화해 나서는 모습이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리디노메이션과 관련한 각종 불확실성 정보가 확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디노메이션 화폐 개혁 중에서도 화폐의 액면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현재 1,000원을 1원으로 낮추는 식이다. 리디노메이션에 대한 관심은 지난 3월 이주열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를 해보는 것은 어떠냐는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언론적인 답변이 있었다. 이 총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은 아니다고 수습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국회에서 리디노메이션을 원한다는 토론회가 열리면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와 국회가 리디노메이션에 대해 엇박자를 내며 국민의 의심을 증폭시킨다. 무엇보다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건 유튜브다. 유튜브에서 리디노메이션을 검색하면 화폐 개혁이 몰고 올 부동산 대폭등 시나리오, 잠잠해진 강남 집값 폭등시킬 리디노메이션 부동산 급등과 연관된 콘텐츠가 줄이어 뜬다. 그중 부동산 핵폭탄 터진다 자극적인 제목 동영상은 조회수가 73만 명을 기록했다. 해당 동영상은 5억 원짜리 집이 50만 원이 되면 싸다고 느껴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른다는 부동산 폭등설을 주장한 것이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영상도 많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기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남북 단일 통일화폐 개혁 추진 영상은 정부가 북한과 화폐 단위를 맞추려고 리디노메이션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정부가 5만원권처럼 장목성에 숨어있는 고액권을 세상으로 끄집어내 소비 활성화를 활용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등장한다. 또 물가가 하락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금이나 비트코인을 사둬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최근 리디노메이션 관련 콘텐츠를 올린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유튜브에 떠도는 내용을 보면 거의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가 많다며 국민의 경제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 현 정부의 재벌개혁 등과 리디노메이션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1년 뒤 총선과 후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리디노메이션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우려가 근데 박정희 정권 때 이루어진 화폐개혁 경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환을 원으로 바꾸고 화폐 액면 단위를 10대 1로 조정하는 화폐개혁을 실시했다. 당시 정부는 예금을 일정 비율로 봉시에 계정에 편입시켜 인출 동결하는 방식을 취했다. 논란으로 그치지 않고 리디노메이션 시장은 집중 영향을 주고 있다. 리디노메이션이 실행될 경우 화폐 가치가 떨어져 보유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우려에 금이나 부동산, 달러, 자산 같은 실물자산으로 돈이 몰린다. 5월 들어 한국 거래소에 거래된 평균 일일 금거래량은 3월보다 2.5배 증가한 42.9kg에 달하고 있고 금 1g 가격은 20일 기준 48,950원으로 최근 크게 올랐다. 대표적인 리노메이션 관련주로 꼽히는 ATM 관련주도 최근 늘뛰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각종 음모론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대다수 국민은 리디노메이션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 지난 17일 1,000원을 1원으로 변경하는 원화 리디노메이션에 대해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물가 인상 등 부작용은 있을 수 있으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 응답 비율이 53%에 가깝고 경제 구매에 맞춰 화폐 단위를 바꿔야 한다 찬성하는 응답이 32% 각각 집계됐다. 그 유튜브 리노베이션 관련 논란 부동산 폭등설 5억 원짜리 집 사면 5만 원 되면 싸게 느껴져 집값 폭등 지하검색 양성화설 정부가 장롱 속에 현금을 뺏으러 화폐가 개혁 추진 화폐가치 하락설 물가 치솟기 전 금이나 비트코인 등 안전자산의 부각 남북 단일화 추진설 북한과 화폐 단일 맞추려는 의도 리디노메이션 논란 일지 3월 국회 업무보고 이주열 총재 논의 시작할 때가 됐다. 4월 1일 기자간담회 이주열 총재 질문에 원론적인 대답 추진 계획이 없다. 4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이주열 총재 리디노메이션 전혀 생각하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리디노메이션 논의할 단계 아니다. 5월 13일 국회 토론회 이원욱 의원실 리디노메이션을 논하다 토론회 개최 5월 14일 청와대 현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 5월 20일 이주열 총재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 재차 강조.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그 만물상의 그 되살아난 리디노메이션 괴담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팔순노는 1960년대 화폐 개혁을 직접 경험했다. 그 기원은 악몽에 가깝다. 셋집을 옮기려고 은행에서 목돈을 찾아놨는데 2, 며칠 전 화폐 개혁을 단행했던다. 새돈 교환이 1인당 500원까지밖에 안 돼 갓난아이를 업은 채 여러 은행을 전전하며 애걸복걸했다고 한다. 노무현은 지금도 화폐개혁 얘기가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당시 화폐개혁은 부정축제자 학교들이 갖고 있던 장롱 현금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군사정부는 토요일 밤 10시 화폐개혁을 기습 발표했다. 재무장관은 김일루서씨 총사령을 감사한다는 선서까지 하고 준비팀을 지휘했다. 최하파는 비밀리에 영국 화폐 제작사에 주문됐고 부산항에 반입돼 폭발물 딱지가 붙은 채 보관됐다. 정부 기습 발표가 나오자 야밤에 포목상 쌀가게 등에선 국권을 옷감쌀로 바꾸는 사람이 장사진을 이뤘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지만 리디노메이션 화폐 단위 변경을 둘러싼 괴담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때 놔뒀다가 없어지다는 최근 들어 다시 시중에 숨은 화제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유튜브 등에서 화폐 개혁 대처법 같은 동영상도 돌아다닌다. 4월 중국 금거래 3월로 2.5배가 되고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고 달러와 환전이 늘어난 것도 리디노메이션 가능성을 뒷받침한 징후라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선 찬성보다 반대가 찬성 32% 반대 53% 의견이 많다. 찬성파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가 낮은 지금이니 리디노메이션 적기라며 0을 3개 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총재는 신구 화폐는 1년간 동시에 통용되고 신구권 동시 가격 표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등 방법론도 제시했다. 1960년대처럼 정부가 리디노메이션을 기습 시행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노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화폐 단위는 원이며 1원은 백전으로 분할된다. 규정한 한국은행법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새 화폐 도안 결정, 새 화폐의 제작, 현금 이출 긴기, 교체 등 여러 준비들을 거쳐야 하기에 적어도 4, 5년, 길게는 8년 이상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괴담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 깔린 광범위한 불신이 괴담의 장애물이 되는 것 같다. 김웅수 논설위원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유튜브 제 거에 대해 설명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정부는 좀 고집이 우직하고 세기도 하는데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국민들을 상대로 간보기를 많이 하죠. 좀 이렇게 본인들이 사실 화폐 개혁을 하고 싶은 게 본심이었었죠. 하려고 계속 이주열 총재라든지 자기가 여당들이 이렇게 흘리면서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자체가 화폐 개혁 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냐면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여당 숫자가 너무 적어요. 이것을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 여당 국회의원하고 야당은 빼고 쉽게 여당하고 그 장차관하고 뭐 청와대에서 만나서 조용히 하고 갑자기 밀어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토론을 하면 토론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것이 하겠다고 하면 그 시장에서는 수십 가지 종류들이 시장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것이 되기도 전부터 사전 그 행위를 해버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실명제 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었죠? 그런 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론에 그런 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자당이라는 것을 합당을 시켜서 그때 당시에 김대중 당만 갑자기 졸지에 야당이 되고 나머지 당을 다 합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야 그거 해서 뭐 대통령 되고 나니까 여당이 이렇게 대통령이 강력하게 원한다 하고 사전에 다 조율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밀어붙이면 그 김대중이라고 하는 야당의 총재가 자기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데 뭐 반대할 뭐 옳고 그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의석수가 3분의 2 이상 돼버리는데 지금 구조상으로는 제가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에 있는 정권에서는 하겠다고 뭐 이렇게 꼼수를 이렇게 간도 보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뭐 어떤 학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사회시장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엄청 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뭐 엄청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울 거잖아요. 벌써 치고받고 싸우면 저는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이게 민주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토론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토론하면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만약에 화폐 개혁이 된다고 하면 저는 말했죠.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박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폭등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정권에서도 저는 이 정권이 왜 화폐 개혁을 한다고 보냐면 제 이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가장 다른데 우리가 여기 쉽게 말하면 이 대의명분상으로 내놓는 이 제목하고 이 속마음에 있는 거라고 이게 그것을 봐야 되는데 이 정권에서 화폐 개혁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흘렸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의명분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말하는 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게 공짜 뭐 세게 떼버리자. 그래서 1달러당 그 비율도 좀 비슷하게 하고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뭐 이런 게 대외적인 뭐 타이틀이겠죠. 그 다음에 무슨 그 부정 축제한 사람들 돈 회수하고 이런 것도 뭐 대외적인 타이틀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대외적인 타이틀이는 뭐 그런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엔 실질적인 타이틀은 뭐냐면 실질적인 속마음은 이 정권이 경제를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공공기관에 지금 적자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잖아요. 모든 기관 적자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국고가 지금 탕진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고가 탕진되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소득 1분위, 2분위자들한테 세금이 있어야 지원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을 지금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나 내년 같은 경우 되면 아마 어떤 기업체들, 그 다음에 돈 좀 잘 번 사람들 세무조사 엄청 저희가 보기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 뭐 제가 보기에는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불을 보듯 뻔하고, 화폐 개혁의 핵심 실질적인 것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세금 뜯어내기 위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뚜고 하고 여기 예를 들어서 숫자 3개 띄어내고 올리고 다 올려내서 너 소득 많이 늘어났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가세도 뜯어내고 뭐 소득세도 뜯어내고 법인세도 뜯어내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올랐네 더 많이 뜯어내고 그래야 소득 1분 2분한테 줄 거니까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소득 3분위 4분위자들이에요. 소득 4분위가 우리가 1가구당 6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가 한 소득 4분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3, 400, 이 1분위가 한 100만 원, 2분위가 한 200이니까 한 3분위는 한 3, 400 정도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3분위, 4분위자들이 3분위나 4분위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착각을 많이 해요. 나도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나도 뭐 중산층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 내가 소득 500만 원 가지고 애 둘 키우고 어쩌고 저쩌고 부모님도 뭐 용돈 드리고 뭐 하면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 소득 많은 5분위자들 연봉 1억도 넘어가고 아니면 그 대기업에서 우리가 있는 대기업 이런 데 좀 많이 좀 세금을 뜯어내서 나한테 좀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3분위 4분위한테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정권이 많이 탄생됐을 거고 그럴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분위 4분위 이렇게 여기 있는 정권은 있잖아요. 3분위자 4분위자 5분위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뜯어내서 1분위 2분위자들한테 줄 거예요.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 생각이 뭐 틀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화폐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진짜 의도, 저는 이 진짜 의도는 세금을 많이 뜯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화폐 개혁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또 화폐 개혁을 저는 사실 화폐 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래요. 화폐 개혁 밀어붙여서. 왜 그러냐면 제가 부동산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사람도 아파트 한두 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토지도 조금씩 가지고 있을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화폐 계획이 저는 이제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된다고 하면 그냥 여러분한테는 이겁니다. 대박입니다. 그래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말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이런 뉴스에 신경 안 써도 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